오늘은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아시죠? 할부 판매. 물건을 인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해서 하는 거죠.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이게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기업회계에서 공부하는 거죠. 장기 할부 판매. 이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는 의의가 나오죠. 자산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산을 인도하는 경우로서 판매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 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 그리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장기 할부 판매의 이유에서 보시면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그럼 장기 할부 판매의 손익을 인식해야겠죠? 장기 할부 판매 손익의 인식. 어떻게 인식한다는 거죠?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판매일. 물건을 인도한 날이죠. 물건을 인도한 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만 해당해요. 장기 할부 판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한다. 그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뭐예요? 약정입니다. 회수 약정 기준. 그러니까 계약서상 회수일. 그러니까 실제 회수일이 아닙니다. 실제 회수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상 회수일. 이때 물건을 회수한다. 계약서상 회수일에 물건 회수한 게 아니라 현금, 대금을 회수한다. 대금을 회수. 그리고 실제 회수일이 아니다. 실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상 회수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습니다. 1000만원짜리. 근데 대금을 2회 이상이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200만원씩 회수. 그럼 이 3개월 곱하기 200만원 곱하기 5죠. 5번 200만원 200만원씩 5번 5번 회수. 그럼 이 3개월 곱하기 5 해가지고 15개월 동안 회수하는 거죠. 15개월.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만약 1000만원을 3개월마다 500만원씩 회수. 그러면 뭐예요? 이런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 이 단기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아시겠죠? 이건 장기 할부 판매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할 수 있고, 단기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이때는 세무 조정해야겠죠.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하면은
세무 조정으로 해가지고 인도 기준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한번 체크 볼게요. 장기할 할부 판매 손익인식은 일단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채권 명목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명목가액. 또 하나 중요하죠. 장기할 판매는 원칙은 인도 기준, 그리고 명목가액 평가입니다. 명목가액 평가. 근데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수용한다. 장기할 할부 판매입니다. 명목가액 평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가치 평가도 인정해 줍니다. 장기할 판매는 현재 가치 평가도 인정해 준다. 아시겠죠? 이게 단기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체크 볼게요. 명목가액으로 평가하고 입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은 뭐예요? 매출 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금 산입하는 거는 매출, 장부가액 송금 산입하는 거는 매출 원가. 그리고 특례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이게 특례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약정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나눠서 줄게. 라고 약정하는 거죠. 500만원씩, 아니 200만원씩 5번, 3개월마다 200만원씩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나누어 줄게. 약정입니다. 약정.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한다. 그리고 이거 현금, 실제 현금 회수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아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좀 특이한 거 있죠? 중소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신고 조정도 허용한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세무 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각 3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입금, 매출원가, 송금. 근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 중소기업이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매출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 이 금액을 입금, 그 다음에 그 매출 원가를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매출 원가로 봐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죠?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 보세요. 중소기업이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결산상, 회사 회계 처리로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즉, 결산상 수익 인식 방법에 상관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는 이유가 이 KIFRS죠. 이거를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데 KIFRS 적용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세법상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장기 할부 조건을 판매했어요. 중소기업이. 약정액은 60만원이다. 근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70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약정액 기준이죠. 약정액 기준. 60만원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 70만원이 아니라 60만원만 입금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회수 약정 기준입니다. 실제 회수액을 입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평가죠. 채권은 명목가액 평가지만 현재 가치 평가를 수용한다. 장기할 할부 판매만 해당하는 겁니다. 예, 보시면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기준이지만 특례로 현재 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수용한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 중소기업은 단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적용한 경우 세무조정 없다. 근데 이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인도 기준으로 아닙니다. 이거죠. 장기할부 판매를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처리한 경우 이거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2019년 7월 7일 한라가 동해한테 1000만원에 판매했다. 할부 판매. 그럼 이게 단기 할부 판매인지 장기 할부 판매인지 이제 확인해야겠죠. 단기와 차기 3년도에 7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수용한다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예,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치 차감을 계산했겠죠. 장기 할부 판매는 현재 가치 평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은 800만원과 2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약정액과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하겠어요? 회수기일 약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 이게 아니라 회수기일 약정 기준이다. 여기 보세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사항 회계 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보세요. 인도기일에 한 번에 1000만원 인식하고 인도일에 한 번에 1000만원 인식하고 매출원가 800만원 인식하는 거면 이익이 얼마나 잡히죠? 200만원이죠? 이익 200만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씩 인식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올해 3개월이죠? 3개월마다 200만원씩 인식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800만원 인식한다는 겁니다. 8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 원가를 송금, 입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매출 원가를 송금. 그래가지고 이익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익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부담, 법인세 부담 과세를 조금 더 이연된다는 겁니다. 부담이 조금 이연된다. 그러니까 올해 낼 세금을 내년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회사가 1000만원을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현재 가치 차금을 계상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 현재 가치 차금을 계상하고 이자 수익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 기준입니다. 근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경우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매출액은 700만원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 약정이죠. 약정액이 7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이 아니에요. 실제 회수한 금액 800만원이 아니고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 700만원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700만원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 원가는 700만원의 60%죠. 원가율이 60%입니다. 원가율이 60%니까 1000만원에 700의 60%인 420만원 인식한다. 그래서
회수기를 도래 기준 인식한 경우 손익은 플러스 280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도 기준 인식한 경우는 손익이 플러스 370만원이죠. 그러니까 인도 기준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기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해가지고 세부담 과세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정은 매출 여기는 920만원이시겠죠. 근데 실제는 회수기를 도래 기준은 700만원이니까 220만원만큼 송금입니다. 입금 불산입 매출 220만원. 그리고 이자 수익 인식한 거 있죠. 현재 가치는 안 인식한 거냐. 이자 수익 인식한 것도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50만원.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회사는 600만원을 인식한 거죠. 근데 회수기 도래 기준은 420만원이기 때문에 180만원만큼 송금 불산입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할부 판매를 마치겠습니다.